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창일입니다. 우리 해장국집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김민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최근 SLBM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고위층의 연쇄 탈북이 급증하는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며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핵 문제를 풀 우리의 외교 과제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여야의 해법을 들어봅니다. 예, 두 분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더위에 또 이 추위에. 이게 마치 가을이 지나서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은 또 걱정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지금 정치권의 모습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그 사회를 보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 그 모든 걸 아우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당선되면 네. 당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탈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만하게 네. 여야를 두루 아우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라는 그 의미가 담아져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참 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죠. 입장이 따라 다른데 저는 뭐 끝까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좀 앉으셨습니까? 진위가 있었어요. 진위가 좀 잘못 전달된 그 자리에 부분이 그 있었죠.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정세균 의장님께서 한 거는 이제 소통을 좀 국민하고 좀 해주시오. 여기에 방점이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사드 문제 말씀하시는데 아시죠? 한일 우리 의장단 산하에 여야 다 합쳐가지고 이 외교단을 만들었어요.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예. 저도 한 멤버입니다만은 이제 여당의 세 분, 국민당의 세 분, 우리 셋해서 이제 일본, 중국, 미국 다 돌아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그 외교단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진위는 그 지금 뭐 사드 반대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국민의 의의를 잘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주변국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진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예. 표현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들렸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조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그 재단에 돈을 보내왔어요. 입금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이번 위안부 합의 문제는 이제 저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전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이 독도 영토 문제, 위안부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될 거 아니니까 몇 년 전 얘기인데 네. 그들은 역사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계속 그 문제 제기하는 게 좋은데 작년에 10월 28일 날 정적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뭐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아베 수상하고 우리 대통령님이 그 뭐 어떻게 전화로 하면서 뭐 한 것 같은데 국민 감정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이 한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할머니들께서는 되게 화나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네, 그럼 이것은 효력을 잃게 되는 예, 양국 간의 예. 합의 사항일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원의원님. 네. 한일 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었고 또 외교부 차원에서도 실무적인 뭐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그 일본이 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가 손상되지 않고 그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네. 그러한 입장을 예. 좀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번에 있었던 그 양국 간의 합의와 일본 측의 이행은 그것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바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죠. 그 우선은 참 그 이 일본 분들이 그 언어 유희를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0억 앵이라는 그것도 참 우리가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그건 어디 대기업에도 주는 돈인데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단돈 10,000원을 주더라도 이 성격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꾸 묻죠 장관한테 이게 배상금이냐 보상금이냐 아니면 위로금이냐. 네. 이게 일본은 쭉 그 위로금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 양쪽에서 이렇게 사인한 거 보면은 또 소녀상 문제 철거에 노력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민간인들이 만든 건데 왜 한국 정부가 노력합니까? 그래서 일본은 자꾸 그걸 자꾸 늘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양국 국민 감정이 더 이 악화되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적 자존심도 있고 할머니들은 우리 명예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아까 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빨리 그런 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부터 이 입장은 분명하게 일본한테 그 끊임없이 아베 제기해 정권에게 왔었죠. 문제 제기하고 초기에는요. 사과를 요구하고 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네. 분명하게 이렇게 했던 정권이 없습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명예 회복 을 분명히 요구해왔어요. 요구해왔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게 우리의 의지와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이 소녀상 문제는 이제 그건 뭐 정부 차원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그죠, 민간 그죠. 차원에서 할 문제입니다. 예, 민간 예. 차원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거는 뭐, 궁금한 것은 예. 아무튼 그 지금 정부가 그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해왔던 거, 주장을 해왔던 것은 분명히 인정할 만한데 그로 인한 그 결과가 불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처럼 양국 정부의 최종적인 합의로 지금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최종적인 합의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그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는 저는 합의 양국 정부라고 하게 되면은 뭐 조약의 형식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단지 뭐 구두의 합의일 뿐이기 구두적 때문에 합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구속력 합의일 없습니다. 뿐이다. 예,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 조약이나 말씀하신 대로 협정도 아니고. 협정이 아니니까. 예.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인 예.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어떠한 그 입장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취하는 태도가 네. 어떠냐에 대해서 뭐 이 문제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특히 일본 측이 진정성을 갖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지 의지를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김민영 씨. 네.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우리 가게를 오셨죠. 어떤 얘기들을 들어 하시던가요? 여름에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가을이었다 할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면서 이제야 좀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예.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북한이 이번에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매달 뭐 핵실험이니 미사일이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게다가 북한 고위층의 탈북이 잇따르면서 우리 측 국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핵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앞으로 남북 간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런 네.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민영 씨가 날씨가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북한의 뭐 끝없는 그 무기에 대한 애착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지난달 24일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SLBM, 네.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약자겠죠. 네. 우리 정부는 성공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아주 가공할 수준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네. 북한은 이미 이제 4차 핵실험이 성공을 했고요. 네.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SLBM은 바다에서 지금 이제 도발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네. 이 잠수함으로 어디에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SLBM의 그 지난 24일 날 발사 성공은 정말 이제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위협 앞에 놓여지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이 있어요. 이제 소위 핵포럼이라는 의원 모임인데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바로 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북한의 SLBM 무력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예. 핵 잠수함을 배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도발을 방지하려면 그 잠수함이 있는 그러니까 항구에서 이제 출발할 때부터 그 우리가 같이 잠수함이 같이 밀착 감시하고 네. 밀착 바짝 그 따라붙어서 네. 이 도발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하든지 예. 내려오는 걸 막든지 해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인데 예. 이 작전 능력이 2 내지 3주밖에 안 돼요. 다시 이제 공기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24시간 365일 항잠 상태에서 예. 그 작전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핵 잠수함이 감시해야지만 예. 실효적으로 북한의 SLBM 무력 도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네. 즉각 핵 잠수함을 배치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이렇게 봐야 되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참 가공할 만해요. 지금 뭐 사드니 뭐 이런 차원 문제를 떠나서 엄중하게 지금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 네. 지금 간단히 우리가 우리가 핵 추진 이 잠수함 이런 문제 가지고 해결될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말이죠. 우선은 금년도에 미사일 3발을 3,000특급 북한을 만들어서 3발을 탑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려면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2, 3년 내로 10발 정도, 12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그것도 한답니다. 예. 북한이. 실제 배치가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미국이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한반도 아하. 비핵화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고농축 우라늄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이. 네. 지금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예산으로 말이죠.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하려고 그랬죠.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1조 3천억이에요. 예. 이게 지금 엄청난 더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 SLBM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전 세계에서 6개 나라만 갖고 있는 갖고 정말 있죠.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맞죠. 예,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근본적 원인은 북핵에 있습니다.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제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 가운데 이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도 해나가고 북한의 그 무력 도발, 예.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제압을 하고 그거는 예. 그러니까 북핵은 북핵 문제, 예. 또 뭐 SLBM 문제 예. 이 문제는 완전히 우리가 제압을 제압을 할 하고. 정도로 예. 우리가 그 억제력을 갖추고요. 예를 들자면 뭐 저는 뭐 끊임없이 뭐 국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건부 핵무장론도 주장하고 핵 트리거 선언도 해야 된다. 예.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핵을 뭐 10개 갖고 있으면 원래 한 20개 정도 갖고 있어서 완전히 도발 의지를 꺾어놔야 되고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완전히 억제를 갖춰놓고 그러니까. 또 남북관계 개선은 개선대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 철학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원 의원님 말씀은 이제 힘에는 힘으로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역사에 소위 거꾸로 가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어떤 대화를 해나가면서 주변국의 힘을 활용해서 북한을 눌러놔야 돼요. 네. 물러나서
힘으로 북한을 이기겠다. 이 논리는 똑같이 북한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국에 저는 오히려 영세 중립화론을 부르지고 싶을 정도예요. 영세 중립국? 예, 북한 보고 우리 친미 친중 등거리 외교하면서 하고 우리 여기 전부 우리 좀 무장 해제하자. 뭐 이런 얘기 주장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 참 평화주의 민족답게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참 이 위협이 있기니까 채찍과 당근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저는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역사가 그동안 쭉 증명해 왔고요.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사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 핵 예. 문제와 관련돼서 노력을 했다라면 지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육자회담을 20년 동안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의장국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국제사회 제재, 육자회담에서 그 실효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북한은 계속 핵을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면서 고도화 발전화시켰단 말이에요. 미사일 사거리도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5차 핵실험이 성공할 경우에는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예. 이건 용인해서는 안 된다 차원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즉각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핵트리거 선언을 하자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예, 말이죠. 잠깐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북한의 그 힘에는 힘으로 한다는 얘기는 곧보면 공포의 균형입니다. 핵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사드 배치를 하는 거지 사실 핵에 대한 억제는 핵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고구려가 전쟁 너무 많이 해서 망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해는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가게 되는데 이미 균형은 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균형은 상실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려면 북한이 10년 뒤늦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예, 남한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 또 하나는 역사 최근에 보세요. 대화할 때 계속 늦춰봤어요. 대화할 때. 근데 지금 이제 강경으로 나가면서 더욱더 2차, 3차, 4차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우리의 어디 전략이 필요하다. 난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중국 힘을 활용해야 돼요. 중국 힘을. 그동안 이제 중국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 많이 의존도 해왔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제대로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 네. 한 6개월이 흘렀죠. 네네. 그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철저하게 그 공조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차선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선의 방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그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강력한 억제력인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차선책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핵 해결을 위해서 뭐 유엔 안보리에서 공조를 하고 이제 제재도 있는데. 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일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중국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의지가 더 강력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는 것도 중국이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핵 때문에 사실 사드 배치를 하는 건데 예. 마치 이 뭐 우리 친구지간이면 진정한 이웃이고 친구라면 이 때리는 친구에게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고 말려야지 맞는 친구한테 왜 막 피하고 막느냐 이렇게 하는 논리랑 똑같거든요. 중국의 협조를 받으려면은 사드를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좀 양면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군사 주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도 러시아도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스스로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일단 그 기본적으로 북핵은 말이죠. 중국한테도 위협입니다. 일본한테도 위협이고 미국한테도 위협이에요. 예. 우리한테 직접적 위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거는 자기네 압박. 중국하고 러시아.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당연하지요. 그런데 자 미국하고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문제도 삼았는데 미국하고는 2년 전부터 계속 사드 문제 논의해 왔지 않습니까? 물 밑에서 중국 막루 얘기하면서 참 관계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예, 이런 문제 사드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해야 되는데 덜컥 중국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받아놓으니 중국이 이걸 이해해 화가 날 수밖에 주었어요. 없다. 이게 중국은 북핵 문제는 아주 철저하게 더 심합니다. 의원님, 여기서 잠깐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중국과 사드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면 물 밑에서 그것도 아니 했다고 하면 중국이 정말 우리 편에서 북한을 철저하게 응징을 했었을까요? 제재를 가했을까요? 좀 더 강화했을 거라고 오. 봅니다. 왜냐면 지금 북핵이 나오게 되면 당연 중국이 지금 중국말을 북한이 안 들어요. 과거에 말 듣다가. 그래서 중국 보고 야 미국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당연히들 좀 북핵 문제 강하게 좀 눌러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드 문제 나오면 훨씬 무력도 지금 증가해버렸잖아요. 지금. 저는 이 사드 배치를 포함해서 예. 이 군사적인 문제는 이 주변 국가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 좀 기형적인 일입니다. 이 군사 주권 차원에서 예.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예.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들 미사일 부대나 예. 또 군사 시설 그 구축할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미사일 사거리가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그런 부대를 구축할 때 우리한테 동의받습니까? 그건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예. 제가 윤병세 유교장관한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위에 대한 문제, 군사 주권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럼 뭘 동의받고 그럽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입장을 바꿔서 보면 예. 중국이 좀 냉정을 되찾고 정말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전략적 동반 관계로 잘 발전돼 나가기 위해서는 예. 그 좀 냉정하게 좀 예, 해야 필요성이 그 있다고 부분은 뭐 충분히 그 뭐 명문적으로 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주권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북 제재 유엔에서 100번 해봐도 필요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네. 예, 죽자임 살기예요, 저 정권은.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이 진짜 제재 강했을 때 북한은 예. 경제적으로 꼼짝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힘을 활용해가지고 북핵을 막아내자 이 전략을 처음에 나왔죠 한국 예. 정부가 나오다가 근래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없어진 거예요 한국 정부의 그게 원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칙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정책 방향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우리가 그 결정을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고. 아니 이제 더 그거는 이제 심하게 그런 얘기예요. 방어용 이게 또 사실 공격용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그 핵에 대한 방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뭐 정상회담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 이어질 텐데 뭐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의 위협이 북핵의 위협이 해소되면 사드 배치를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 중국을 이제 뭐 설득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요 사드 배치 오버할 때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하는 일들은 그냥 군사 주권 차원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핵 잠수함도 필요하면 배치하면 되는 거고요.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전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핵 추진 잠수함. 그러면 결국 거기에 들어갈 그 비용. 뭐 비용도 그렇습니다만 그 연료를 직접 농축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을 하느냐, 이것이 또한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주로 이제 구입을 하고 있죠? 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의 동의가 이제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구입을 함에 있어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 잠수함을 전진 배치해서 북한의 그 SLBM을 원천 봉쇄하는 것, 도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원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 하나 이렇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요. 비용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그 개정 문제가 간단하겠느냐 이 얘기고. 그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반하는 것 반하죠. 아닙니까? 아니, 그 상관없습니다.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한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비핵화, 이게 무기면, 핵 잠수함이 무기면 그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무기가 아니면 뭡니까? 그 핵 잠수함, 연료거든요, 연료. 아, 핵 무기가 잠수함에 아니라 들어갈 연료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무기가 아니다. 이거는 미국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데 있고. 한미 협정에 그게 있죠. 군사용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하지 않다. 평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협상을 한미 간의 협상의 문제입니다. 예, 한미는 협상을 해야 돼요. 비용 문제하고. 비용은 이제 잠수함 한 대당 얼마나? 보통 3,000톤급 배는데
한 1조 5천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요. 한 대당요. 5천억. 1조 5천억. 보통 몇 대 정도나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북에 네. SLBM 장착을 한 네. 그런 잠수함 건조를 몇 대 김정은이가 정도라고 이제 했죠? 세 척을 건조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3년 이내. 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1대1 대응만 하더라도 네. 최소한 세 척의 잠수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쪽이 아주 해박한 지식 갖고 철학이 달라서 그렇지 저하고는 해박한 지식 갖고 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자, 아무튼 이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무기 개발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가라는 그 사정을 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의 지금 내부 사정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공포 정치가 지금 태양되고 있다고 하고 또 그 북한 인권법 바로 오늘 이제 그 시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 더 격렬해지자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북한 내부의 이 공포 정치 이거는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체제 불안을 좀 더 안정화시키기 그러니까 위해서 더 예. 격렬해지고 더 그렇죠. 심해질 예. 것이다. 본인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예. 그 수단으로서 음. 이제 공포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세상에 어디 자기 고모부를 그러네 말이에요. 또 친척, 인척, 또 평생 동지를 고사포로 그 처형을 합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거보다 그걸 더 이제 심한 그렇죠. 처형 그러니까 정치다. 지금 심지어는 그것도 며칠 전에 그 처형당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경 닦다가 불경죄에 걸려서 처형당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요. 뭐 졸다가 죽고 박수를 건성건성 치다 죽고 이게 무슨 정책 결정에 있어서 네. 그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그 뭐 악영을 줘서 처형을 했다. 안경을 닦았다고. 안경을 그러니까 회의 중에 네. 안경을 닦았다고 처형하고요. 졸었다고 처형하고 무슨 또 야, 뭐 또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고 저러고 이게 도대체가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도 아니죠. 뭐 저게 나라도 아닌데 그래요. 정말 심각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근데 이제 우리가 쭉 보면 권력 초기에 이제 그만큼 공포 정치한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포 정치를 해오죠. 이게 희생양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자기 권위를 하기 위해서 죽여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은 당장 우리가 문제가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요즘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은 대목이 북한의 고위층 인사의 그 탈북 행렬이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인영 씨, 네. 지금 북한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고위층들의 탈북 인사들 정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네,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현상은 6.25 전쟁 이후 계속해서 이어왔지만 예. 1년에 100명 이상 세 자릿수를 돌파한 건 90년대 말부터였다고 합니다. 예. 최근 10년간 북한 이탈 주민 국내 입국 추이를 보시면요.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2009년에 2,900명을 넘어섰고 잠깐 주춤하다가 2011년에 김정은 집권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요. 올해 들어서 7월 말까지 잠정 집계된 탈북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김정은 집권 이후 첫 증가세를 보인 거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 전 생활 수준은 어땠을까요? 하나원 수료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2001년 이전에는 탈북자 대부분이 생활 수준을 물어봤을 때 생활이 어려웠다. 하급 수준이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대다수였고요. 중급, 상급 수준은 비율이 낮았는데요. 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중급 수준의 탈북자들이 하급 수준을 넘어서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계형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네. 2010년 이후로는 직업도 다양하고 생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직접 화면으로 네,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죠. 지난 8월 16일
김정은 홍보맨으로 불리던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 태영호 영국공사가 한국으로 귀순했다는 사실이 영국 BBC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연이어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북한 최고위층인 외교관들의 이딴 탈북 이유는 무엇인지 외교관 출신으로 1991년에 탈북한 고영환 부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생활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사관에서 알아서 외화벌이를 해서 정해진 월급을 타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경우입니다. 조금 외화벌이를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활을 좀 나아질 수도 있지만 북한이 여러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만큼 돈을 좀 풍부하게 쓰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북한에선 특권층이지만 해외 현지 생활은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북한의 외교관들. 하지만 탈북의 이유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에서 탈출하는 고위급 간부들의 수가 거의 10배 이상 매해 늘어난 거거든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미래가 없고 북한 체제가 오래 갈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한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어떤 그 체제에 대한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이 꽤 크게 작용한 것 같고 또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말입니다. 8개월 동안 탈북한 북한의 그 엘리트층의 그 숫자가 역대 최대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 거. 이게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좀 뭐 붕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기를 지키지 마시고요. 좀 너무 이제 과대한 해석일까요? 예, 저기 이렇게 보아주셔야 되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째 하나는 그 생계형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을 탈북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예. 있어요. 그런 예. 계층이 있어요. 예. 일부. 두 번째는 저기 그 엘리트층이라든지 권력층에서 이제 탈북한 경우 이거는 예.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는 거니까 역시 자유의 바람이에요. 그런 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개방시켜야 된다. 아니 그래서 관계가 없다. 예, 전혀 관계 없이. 아니 그래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부일 뿐이다?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저는 조금 좀 달리 예,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 균열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균열이 일부러 되기- 하는 말씀 균열이 되기 연결시키지 말라고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탈북하는 사람들, 생계형 탈북자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권력 엘리트들이 탈북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뭐 좀 더 나은 자기들의 그 자유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탈북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공포정치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두려워서 탈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저렇게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해서 많은 줄줄이. 그 권력 엘리트들을 고사포로 전부 처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고위부에 불안감. 체크당해서 또 처형되거나 뭐 귀향갈 수도 있다. 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우리가 되겠습니다. 해방 직후에 엄청난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갔잖아요. 이북에서 그 북한 정권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 더 강화시켜줬던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70년대 유신독재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외국 나갔다가 뭐 저기 망명해버리고 또 북한에 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극소수의 일탈 권력 행동이다? 내 일탈 행동이지. 아. 동독도 그 저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엄청나게 동싸움이 그냥 50년, 60년, 70년 계속 왔어요. 근데 동독이 통도 언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 베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 현상을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그러면 의원님. 북한 정권 붕괴로라든지 균열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의 시작은 그 대통령의 발언이었거든요. 북한의 그 균열 조짐 이게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께서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실언이다? 유행어니까.
그런 장관이라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는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한 국가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분기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더 깊어지니까 이거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와, 그 참 밑에 참모진들 참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정은 어느 정도는 알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북한이 안심하라 뭐 지금, 이렇게. 북한이 충분히 지금 뭐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김정은의 공포 정치로 탈북하는 사람은 탈북하는 거고 거기에서 탈북을 못하면서 그 김정은 체제를 도저히 용인을 못하겠다라는 또 권력 엘리트들이 또 다른 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정권의 그 불안정성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네. 되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라오스에 순방 중에 있고 오늘부터죠. 그 중국에서 있을 그 G20 회의에서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과의 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 정상회담입니다. 그 성과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별로라고 하시나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께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드 문제 좀 풀어주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 그 대통령께서 얘기해서 아까 말씀 중에 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 이게 이런 시기라도 접근해 나가면서 중국을 버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네. 중국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럼요. 예, 중국은 뭐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예. 이웃이고 또 전략적 동맹 관계 이상으로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간의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됐으면 좋겠다는 좋겠습니다. 생각이고요. 사드 배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좀 지나칠 정도로 저 내정 간섭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언사가 중국의 언론계 또 공산당 정부 할 거 없이 모두가 그렇게 지나친 표현으로 우리를 아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네.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SLBM 발사 이후에 북한의 좀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중국도 유엔 안보리 성명 발표할 때 있어서 중국도 아무 조건 없이 그 공동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했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좀 도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불가피하게 예.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핵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지 중국이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잘하면 시진핑 주석께서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망하고 말씀 있습니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그 사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 의원님. 네. 그 추미애 대표께서 이 사드 문제는 당론으로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는데 네, 있죠. 또 뭐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기- 또 민주의 사드에 관한 입장이 예, 당론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연기보다도 솔직히 얘기하면 예, 아니, 솔직히- 저희들이 안보 프레임으로 이 정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사드가 잘못하다는 지금 민생 문제, 우리 경제 문제가 큰 문제인데 지금 이 안보 문제 가지고 국가가 시끄럽게 되는 거 이걸 원치 않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책임도 있잖아요. 제일 우리 다수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소모적인 정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반대이지만은 이거 계속 좀 미루겠다 이 차원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게 연기 아닙니까? 뭐 연기도 좋고 뭐 시간 끄는 것도 좋고 예,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전념해야 할 때지 이 안보 문제 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막 갈라지는 모습 저희 책임감을 그러면 느꼈어요. 사실상 당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뭐 사실상 당론은 뭐고 형식상 당론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죠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니 형식적으로 당론은 아닌 것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신 것이니 저는
저 개인도 이 중국과 관계 저렇게 악화시켜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히 원의원님이 이제 뭐 중국 가서 이제 좀 성과 있으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드 문제는 이 반대 소리도 계속 내놔야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래서 천만다행히 중국이 이번에 이해해 준다 그러면 참 좋은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러시면은 앞으로도 이 야당 의원님들이 이 중국에 가든지 해서 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드 문제를 가지고 예, 아니 저희들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문제를 가지고서 사드와 북핵 문제 가지고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여야 중국 합쳐서. 여야 합쳐서 예. 여야도 아, 가시나요? 의장단 국회의장께서 만들어졌어요. 국회의장께서 이제 그 일부 중진위원님들을 구성하셔서 하는 건데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더 나가서 한 발전 더 나가서 얼마 전에 그 추미애 당대표께서 이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사드 특위를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예. 저는 조금 다른 것이 사실 북한의 그 3대 세습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이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발전시켜 놨고.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는 5년 단임 정권이기 때문에 5년마다 이 대북 정책이든가 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핵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어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예. 뭐 민생에도 여야가 따로 없듯이 안보에는 정말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내에다가 이 북핵 특위를 좀 설치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해서 의원님, 그 지난번에 더민주 의원님들이 중국에 갈 때는 이 사드 문제로 상당히 그 반대를 하셨던 것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입장이었고 정부의 입장이기도 했는데 국회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 사드 문제가 아니고요. 사드 제가 문제 알기로 아니에요. 사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북아 평화와 협력. 여러 가지 문화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그 사드 문제 얘기가 안 나올 겁니까? 사드 문제 얘기 나오고 북핵 이야기 문제도 나오고 예. 어떤 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원칙 하에서 일본에 가서 자민당하고도 얘기해보고 예. 이 어떻게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기본적으로 북핵 안 되는 건 다 동감이에요. 북핵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북핵 문제는 좋죠, 이제 좋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다 있으니까. 미래부 다 포함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국회가 일관되게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뭐 예, 우리가 좋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논의를 얘기를 해볼 수 들어서 있다. 웬 거니까 여야 관계없이 북핵 안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좋은 제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같은 것 공동으로 같으니까 결의하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영 씨 오늘 두 분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미사일도 계속 쏴대는 데다가 누굴 처형했다, 또 누가 탈북했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니까 우리 국민들도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공포 정치가 우리 국민들까지 공포스럽게 하지 않도록 네. 우리 국회의원 분들께서 안보, 외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북한의 위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한데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안 두 분의 의원님을 중심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예. 잘 보내세요. 예, 맞습니다. 잘 보내세요. 예.